자, 어제 이어서 뉴스공장 경제가정교사 최병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제 예. 하다가 말아가지고 네, 짧게 모셨습니다. 예. 어제 한 그 열흘 가까이 쌓여있던 여러 가지 경제 뉴스를 다 소화를 못해가지고 다시 모셨는데 그 전에 제가 잠깐 이 파이브 아이즈, 쿼드, TPP 이런 거 교수님 영향하고 겹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그 미국에서 파이브 아이즈를 우리한테 먼저 제안 아직 한 건 아닌데 그런 아이디어를 하원에서 냈다는 게 이건 완전 색다르네요.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게 정보 공유잖아요. 비밀 정보 공유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신뢰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신뢰가 그 전제가 된다는 건 뭐냐면은 동북아 한반도에서 한국에 그러니까는 맡겨도 미국의 이익에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과 충돌이 안 된다는 이런 믿음이었으면 못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는데 또 하나는 요 얘기가 주제가 아닌데 1분만 하죠. 교수님 전공하고도 연결돼 있으니까 항상 TPP 코드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 아베가 1차 때 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기치를 높이 세우고 인도태평양은 일본이 주인이다. 그렇죠. 일본 그러면서 이제 군사대국으로 가려고 한 거 아니냐요. 그러면서 이제 요구했던 게 그 전 세계를 커버하는 앵글로색슨의 첩보동맹인 그 파이브 아이즈에 우리를 껴주면 요 지역은 우리가 맡을게 이거였잖아요. 근데 미국이 일본을 왜 껴줍니까? 앵글로색슨 동맹인데. 그리고 이제 일본이 그걸 감당할 만한 저희 역량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쿼드로 가고 이런 역사가 있는데. 그 파이브 아이즈의 영국 같은 나라들은 영국이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미국이 믿고 맡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어쨌든 간에 이런 상대적인 독자성, 자율성이 굉장히 신장될 수 있는 저는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봐요. 파이브 아이즈에 우리가 껴달라고 한 적 없는데. 그렇죠. 그만큼 이제 필요로 하는 상대가 된 거죠. 여기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이제 외교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못다한 8월 수출 성적 어떻게 된 겁니까? 8월 달에 532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수출이 지금 이제 좋다는 건 다들 알려진 건데. 이거 올해 내내 그랬으니까. 근데 수출 증가 속도가 가속화가 붙고 있어요. 더 많이? 이제 주춤한 게 아니라? 이제 증가 속도가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뭘 거냐면은 2018년이 수출액이 최고였었어요. 역대. 최고였었는데 2018년하고 비교를 하면 딱 이게 보이는데요. 2018년도에 7월 달까지 그 누적액이요. 2018년보다 올해 이제 7월 달까지 누적액이 2.9%가 높았었거든요. 2.9%. 근데 8월 달까지는 3.1%가 높았었어요. 그런데 8월만 놓고 보게 되면은 4.0%가 높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이제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곡선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품목별 얘기도 하시잖아요. 품목이 예전과 다르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일부에서는 반도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많게는 한 20%까지 차지를 해내요. 한 품목이요. 근데 반도체 기여도는 그러니까 한 19%뿐이 안 돼요. 수출 증가. 많을 때는 절반 가까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한때는 2018년에는 57%까지 차지했죠. 기여액에. 근데 그게 이제 19%까지 줄었고. 자기 비중조차도 지금 역할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품목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고 재밌는 거 하나는요. 지난번에 7월 달 얘기할 때 4대 신성장 품목 얘기했잖아요. 2차 전지라든가 바이오라든가 농수산품, 화장품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이 네 개가 그러니까 철강을 이렇게 제치고 이제 5위로 등극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보면 자동차도 제치고 철강도 제치고 더 올라갔어요? 비중이. 그만큼 그러니까 품목이 다양화되고 있는 하는 상징적인 거죠. 이건 좀 인상적이다.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철강이나 자동차 이게 우리 수출을 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도체하고. 근데 이제 지금 농수산 식품 같은 게 그걸 제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한국산 농수산물 그리고 식품에 대해서 전 세계 선호가 굉장히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이미지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한국은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제조품들
중후장대 이런 산업들이 주로 이제 그러니까 수출 효자 품목으로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건 이미지가 달라지는 거죠. 국가 브랜드 예. 성격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 한국산 우리가 그 제3세계에 농수산물이나 이런 거 안 쓰거든요. 설사 그게 싸다 하더라도 잘 안 먹게 되는데 그 이미지 때문인데 예. 이제 한국산 식품이면 안전하고 위생이 확실한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코로나 거치면서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이제 서양인들이 백인들이 되게 이제 비백인들에 대한 어쨌든 간에 좀 약간 우월 의식이 있잖아요. 동양에 대해서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는 예. 게 있죠. 근데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게 없어진 예, 것 같습니다. 화장품은 이제 드라마 영향인 것 같고. 그렇죠. 뭐 이제 아무래도 K-팝이라든가 뭐 이런 거 여기 있는데 농수산품에 관한 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만하죠. 이게 계속 그럼 증가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람직한 거죠. 반도체하고 철강하고 자동차만 반도체가 경기가 이제 뭐 이게 기복이 있다 보니까 반도체가 후퇴하게 되는 타격받은 게 2019년도였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이런 것도 이제 미래 산업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좋은 것이고 이 7월 달에 말씀하신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속도가 붙고 있는 거예요. 잘 된 일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신문들은 최단 기간 내에 4천억 달러 돌파했다 그러는데 이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힘이 나왔냐?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냐가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장률 얘기도 예. 이제 거시경제 관점에서 예. 해보자면 이게 계속 조금씩 조정되는데 더 높게 조정되고 있어요. 성장률이 원래가 3번 발표합니다. 예. 미국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이제 7월 달에 속보치가 나왔었어요. 예. 그때는 0.7%로 나왔죠. 근데 이제 어저께 이제 그러니까 잠정치라고 해가지고 예. 0.1%포인트를 상향시켰죠. 상향 조정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확정치가 나오는데 이제 1년 연말 이제 가게 되면요.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상반기에 2.5%를 달성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올해 목표치를 뭐 달성을 할 가능성이 적어지고 있다. 경기가 저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얘기를 나오고 그러는데 하반기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가 목표하는 게 4.2%예요. 예. 한국은행이 목표하는 게 4.0이고 IMF가 목표하는 게 4.3이란 전망하는 게 4.3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반기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 1.4%만 나와도 4.0은 달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반기에 2.5가 나왔기 때문에. 합치면 되니까. 네, 합치는 게 그러니까 이 1.4가 나오려면은 0.7 두 번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3분기, 4분기에. 이건 그러니까 거의 확실시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무디스가 그러니까 3.8에서 4.0을 올린 이유가 얘네들도 그러니까 뭘 그러니까 대단한 걸 발견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숫자 이 진행 속도 보니까는 숫자가 나오니까. 4.0 이상은 나온다는 거고요. 하반기에 2.0만 나와도 4.6%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예. 이제 성장률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 이것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빠르게 어느 정도의 폭으로 회복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저효과들이 다들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 이제 한국은 보게 되면 2019년 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을 100으로 났을 때 예. 그때보다도 1.2%가 이제 이미 이제 더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을 이미 회복해서 그걸 넘어서고 있고. 1.2% 넘어섰는데 예. 근데 이제 OECD 평균은 여전히 마이너스 0.5%예요. 아직 회복이 안 됐고. 예. G7도 마이너스 1.0%. 가장 좋다는 미국은 어때요? 미국이 0.8%. 좋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 한국이 그러니까 가장 앞서고 있는 거죠. 회복 속도가. 근데 이제 문제가 예. 그 두세 달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 부익부 빈익빈 예. 대체로 좋은데 안 좋은 분야가 확실히 있다. 그렇죠. 그게 그 서비스업 분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서비스업 분야. 이게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대통령도 5월 달에 확대 재정 전략해서 경기 회복이 이게 그늘이진 부분이 있고 회복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2년 전 그러니까 그 이 코로나 재난 이전 2분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요. 비교해 봤을 때 대표적으로 사람들 많이 접촉하는 게 문화 분야 이런 거잖아요. 서비스 분야들이요. 그러니까 공연 못하고. 예. 그다음에 이 분야는 13% 이상이나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금융업 같은 경우는 18% 이상이나 더 성장을 했고요. 금융. 예. 이제 돈벌이 한 거죠. 돈놀이 하면서요. 그것도 이해하고. 그리고 예. 소상공인들 예. 지역에 이제 작은
뭐 식당들이나 가게들 이런 데들 어려웠겠죠. 그렇죠. 거기도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된 부분들이고요. 예. 거기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한 2% 정도가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이것은 경제 정책이다. 예. 경제 부양 정책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전 국민 줬을 때 소위 말해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큰 폭으로 올랐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차백강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